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두 나라가 한반도 사안에 대해 협력할 여지가 더 줄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아예 외교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북한 문제에 미친 파급도 별로 없었다는 냉소적 견해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중국과 갈등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문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중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협력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합니다. Even though the U.S. and China still share some common interests, I mean, both countries want to avoid 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oth countries favor, at least in principle, denuclearization. But as a practical matter, I think it's much harder for the U.S. and China to cooperate. 전문가들은 특히 미중 대립으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중국은 대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거나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중 간 대북 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더 넓은 운신의 폭을 갖고 미국의 압박에도 더 잘 견딜 수 있었다고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그러나 28일 VOA에 북한 정권이 올해 미국 등 외부 세계와 소통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북 외교에 있어 미중 갈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면 미중 긴장은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대북 관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미중 긴장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갈등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it has really impacted the Korean Peninsula any more than it has in the past. And what I mean by that is that we should never expect that China will help to solve U.S. and South Korean security issues with North Korea. It is, they have a different view of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계속 대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라고 가정한 전략에 기초하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중국식 개혁 압박을 시도하는 측면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이무어 전 조정관은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시진핑 정부는 내년에도 북한 지도부의 도발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라며 중국의 이런 입장에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 지도부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냉각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대화 노선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를 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만남 없이 2019년부터 시작된 교착 상태가 1년 내내 지속됐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 3월 미한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빌미로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3월 21일과 25일 서해와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8월에도 하반기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면서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비난 담화와 함께 남북 통신 연락선을 재단절하면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하던 한국 문재인 정부의 바람과 달리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정권이 올 한해 동맹인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무리한 요구를 통해 대화를 거부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통전화도 결국은 그렇게 연결시켜서 연합훈련을 중단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지요. 전문가들은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자 북한 지도부가 흥미있는 제안이자 좋은 발상이라는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사흘 만에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 교수는 북한 정권이 보인 유화적 반응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시험해 보려는 노림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중요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는 협상의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핵 능력을 꾸준히 강화해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는 미국과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유연성은 보였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상황이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전제 조건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들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만일에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종전선언은 입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종전선언의 내용에 대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종전선언 안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길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죠.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새해에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남북 교착 국면을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31일 자정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조치에 따라 사면에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0시에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구속 수감됐으며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와 지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석방 이후에도 최소 내년 2월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한 채 경호, 경비만 유지된다며 이번 사면이 내년 3월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와 제재 회피 시도를 중단하기 위한 자금 공모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의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 CTR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협력국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 방지 프로그램 강화와 효과를 분석하는 단체에 최대 미화 25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공고에서 CTR이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원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에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역량 지원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원 공고에는 미국과 해외 국가들의 영리, 또 비영리 단체를 포함해 교육기관, 국제기구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최대 인기 영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탄두 사랑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뮤직비디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수가 1억 4천만 회 이상에 달했는데 김 위원장이 21세기 최악의 독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핵탄두에 꽃을 바치고 입을 맞추며 끌어안습니다. 핵탄두와 데이트를 즐기며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입에 풀을 문 채 먹을 것을 달라는 소녀는 무시합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러시아 음악 밴드인 리틀빅이 만든 노래 롤리밤으로 2010년 12월 유튜브 영상에 처음 오른 뒤 4년 만에 조회수 1억 4,46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VOA가 유튜브에서 북한 영어 이름인 노스코리아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문 이름을 검색해 최대 조회수별로 정렬한 결과 핵폭탄을 미국식 막대 사탕에 비유한 이 롤리밤 뮤직비디오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 중 처음에 영상을 보며 웃다가 끝부분 처형엔 눈물이 난다는 글은 4만 5천 명이 좋아요를 눌러 민생을 무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 영상과 견해에 많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조회수 2위 역시 한국의 세계적인 인기곡 강남스타일로 풍자해 만든 뮤직비디오 김정스타일이 차지했는데 조회수 1억 68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풍자 영상물을 만드는 더키 오브 어썸이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2012년에 제작해 올린 이 영상은 북한 주민을 우리에 가둔 채 끊임없이 강제노동을 시키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분장한 남성이 뉴욕시를 10시간 동안 활보하며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거의 조회수 4천만 회를 기록하는 등 북한 지도자를 풍자한 영상이 1위에서 8위까지 상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북한 영문명인 노스코리아 조회수에선 북한 열병식을 팝 음악 밴드인 비주스의 음악에 맞춰 풍자한 영상이 4,149만 회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유튜브에서 북한 관련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은 영상은 거의 30개에 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사회를 냉소적으로 풍자해 비판하는 영상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여행 중 촬영한 북한 주민들과 거리 풍경,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이연서 씨와 박연미 씨의 증언 영상도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러트 사무총장은 VOA에 김정은이 21세기 독재자의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풍자 영상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독재라 하면 구소련의 스탈린,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러한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21세기의 정치 탄압 독재라 하면 바로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김정은이 북한의 독재자 된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계속 변함없이 이러한 독재 탄압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스칼러트 총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굶기면서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모습 자체가 지구촌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질 수많은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운둔의 독재 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동영상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북한을 개방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정책을 고수하는 한 김정은과 북한을 냉소적으로 풍자하는 이런 동영상은 계속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식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국제 종교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종교단체 윌리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내년에 기독교 박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나이지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내 식량 불안정 상황이 가장 큰 우려 사안 중 하나로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잔혹한 인권 침해를 받는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식량난 악화로 가장 먼저 박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의 여파로 북한 내부에서 당국의 검문이 다소 느슨해졌다면서 성경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등
잔인한 김정은 정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독교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